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한수진, 38살. 남들은 나를 완벽한 여자라고 불러. 능력 있는 남편, 귀여운 딸, 고급 아파트, 그리고 명품백이 가득한 옷장까지. 그런데 말이야, 난 지금 미쳐가고 있어. 내 남편, 강민수. 돈 잘 벌고 착하지만 너무 무미건조해. 침대에서도 그저 의무적으로 움직일 뿐 내 몸이 떨릴 정도로 만족시켜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그 남자, 정우석.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어.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날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혹이라 생각했는데 그 남자의 손길이 내 몸을 스칠 때마다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떨렸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석의 몸은 상상 이상이었어. 첫날 밤 그의 바지를 내리던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런데도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어. 그날 밤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 숨막히는 쾌락에 몸을 맡기고 내가 얼마나 채워질 수 있는 여자인지 깨닫게 됐거든.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만났어. 낮에는 완벽한 아내, 밤에는 우석의 여자가 되었지.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더라고. 더 깊이 빠질수록 더 위험한 일도 서슴지 않게 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내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 수진아, 요즘 어디 가는 일이 많네. 그날따라 남편의 목소리가 유난히 차가웠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 혹시 들킨 걸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응. 애 학원 데려다주고 쇼핑 좀 하고 별일 없었어.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집요했어. 나도 모르게 땀이 흘렀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 남편의 시선이 내 손끝으로 향하는 순간 나는 숨을 죽였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감쌌어.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날카롭게 날 꿰뚫고 있었어. 그래. 짧은 대답.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남편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 그날 밤 나는 우석을 만났어. 아니,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남편의 수상한 태도 때문에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었거든.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우석은 내 허리를 끌어안았어. 오늘은 왜 이렇게 떨고 있어? 그의 낮고도 깊은 목소리에 몸이 오싹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품에 파묻혔어. 남편에게 느낄 수 없었던 뜨거운 체온, 거친 숨소리, 단단한 가슴 근육.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내가 작게 속삭이자 우석이 피식 웃더라고. 이제 와서 무서운 거야? 그가 내 턱을 들어올리며 눈을 맞췄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 무섭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더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어. 마치 마지막 밤인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며칠 후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 손에는 내 핸드폰이 들려 있었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수진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 나는 입술이 바짝 말라갔어.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줄래?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어. 그리고 거기에는 우석과 나의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 그리웠어. 오늘 밤도 나랑 있고 싶지? 당연하지. 널 보면 미칠 것 같아. 순간 숨이 막혔어. 머리가 새하얘졌고 몸이 얼어붙었어.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 깃든 분노가 느껴졌어. 설명해봐.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이제 끝인가? 아니,
절대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나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입을 열었어. 오해야. 그거 회사 동료야. 그냥 장난으로 주고받은 메시지야.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 순간적으로 살았다 싶었어. 하지만 남편은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어. 그럼 호텔 예약 기록은? 그 말에 나는 그대로 무너졌어.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머리가 띵하고 울리더니 다리가 풀려버렸어. 남편이 내 핸드폰을 들고 눈을 질끈 감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 호텔 예약 메신저, 전화 기록까지 다 확인했어.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서린 분노가 온몸을 찔러대는 것 같았어. 더 할 말 있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 머리를 굴려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 거짓말. 이미 들통났어. 오히려 더 변명했다간 남편이 더 미쳐버릴지도 몰라. 미안해.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어.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라고. 미안하다고. 손에 쥔 핸드폰을 거칠게 던져버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를 내려다봤어. 그의 눈빛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 대체 왜 그랬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 감정을 누르려 애쓰는 게 느껴졌어.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왜 그랬냐고? 그건 나도 몰라. 아니, 사실 알아. 남편과의 차가운 침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몸을 뜨겁게 만들지는 못했잖아.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궜어. 말해보라고, 수진아. 남편이 소리쳤어. 그토록 조용하고 점잖던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 처음 봤어. 그때 딸 아이의 방문이 삐걱하고 열렸어. 엄마. 아이의 졸린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은 잽싸게 고개를 돌렸어. 나는 반사적으로 딸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어. 괜찮아, 자기야. 다시 자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 아이는 잠결이라서 그런지 눈을 비비다가 다시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 그 순간 남편이 나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어. 애 앞에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무서웠어. 남편이 무슨 짓을 할까봐.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 아니,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샌 것 같았어. 새벽까지도 거실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거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갔어.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냈어. 남편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차갑다 못해 서늘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석을 다시 만나기로 했어. 아니, 만나야만 했어.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 호텔방에서 만난 우석은 여전히 멋졌어. 커다란 손으로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 남편한테 걸렸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자 우석이 미소를 지으며 내 얼굴을 쓰다듬었어. 그럼 이제 어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우석이 그런 나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히며 속삭였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까?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어. 우석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 그때는 몰랐어. 이 남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남자라는 걸. 나는 우석의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들어오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남자라면 난 더더욱 원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속삭이자 우석은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그 밤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 남편과의 차가운 침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석은 나를 만족시켜줬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며칠 후 남편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어.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내 앞에 서더라.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어. 이거 읽어봐. 나는 조심스레 받아들었어. 그리고 그 순간 다리가 풀리는 줄 알았어. 이혼 서류였어.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서린 절망과 분노가 느껴졌어. 민수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나는 애원하듯 남편을 바라봤어.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넌 나를 기만했고 우리 가정을 배신했어.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 사인해.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내려다봤어.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런데 그때였어. 갑자기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나에게 한 가지 영상을 보여줬어. 나는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어. 그 영상 속에는 호텔 복도를 빠져나오는 나와 우석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 대체 이걸 어디서 구한 거지?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밀쳐냈어. 하지만 남편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다시 핸드폰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 내가 끝까지 거짓말하면 이걸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생각이야. 제발 그러지 마. 나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어. 우리 아이는, 우리 예나는 어떡하라고.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 넌 그 생각은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 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길 때 우리 애가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남편의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거든.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나는 고개를 돌려 핸드폰 화면을 봤어.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어. 전화 온 사람은 정우석이었다. 남편이 천천히 나를 쳐다봤어. 이제 더 숨길 것도 없겠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없었어. 그냥 지쳐버린 듯한 표정이었어.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 그가 현관문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 후회? 해방감? 아니면 두려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텅 빈 집을 바라봤어.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어. 남편이 사라졌어. 그것도 흔적도 없이. 남편이 사라졌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순간이었어. 수지나 민수가 연락이 안 된다. 회사에도 안 나가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며칠 전 집을 나간 뒤 남편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거든. 사실 연락할 용기도 없었고 그가 차갑게 내뱉은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 이제 더 숨길 것도 없겠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때는 몰랐어. 혹시 친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불안한 생각이 휘몰아쳤어. 다 해봤지. 경찰에도 실종 신고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 설마 민수가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겠지? 요즘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 남편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최소한 내가 알던 강민수는 그렇게 약한 남자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 네,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 이번엔 우석이었어.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 수진아, 너 괜찮아? 우석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 우석아, 나 모르겠어. 남편이 사라졌어. 뭐? 그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남편이 집을 나가고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걸 설명했어.
그러자 우석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혹시 내 남편, 너한테 뭐라고 안 했어?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 뭐라고 하긴. 그냥 이혼하자고 했지. 그리고 그날 밤 짐 싸서 나갔고. 그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었어. 우석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어. 응. 왜? 무슨 문제 있어? 그 순간 우석이 조용히 숨을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니 그냥 내가 걱정돼서. 나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겪었어. 집에 혼자 있는데 거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어. 그런데 아파트 단지 밖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보였어. 그 사람은 마치 나를 보고 있는 듯 가만히 서 있었어.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 설마 남편인가?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 게다가 그 사람은 몇 초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사라졌어. 그때부터였어.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기 시작한 게. 하루는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이상한 종이가 놓여 있었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다 알아. 나는 그걸 본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 대체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그날 밤 나는 도저히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어. 우석아, 나 무서워. 집에 오면 안 돼. 우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내가 지금 갈게. 그리고 30분 뒤 우석이 도착했어. 나는 그의 품에 안겨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한 쪽지가 집 앞에 놓여 있었어. 우석은 조용히 내 말을 듣더니 내 얼굴을 감싸쥐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나는 잠시 안심했어. 하지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왔거든. 박민수 씨의 부인 되시죠? 나는 얼어붙었어. 네, 그런데요? 경찰은 나를 빤히 보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어. 남편분이 실종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미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미행이요? 경찰이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어. 그 사진 속에는 우석과 나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죠? 경찰은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 남편분이 사라지기 전에 직접 우리에게 넘긴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 남편이 이걸 경찰에 넘겼다고? 그럼 그는 대체 왜 사라진 거지? 그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을 벌인 거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우리 집 앞에 쪽지를 남긴 거야? 나는 경찰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어. 남편이 이 사진을 직접 넘겼다고요? 경찰은 내 반응을 살피듯 나를 빤히 쳐다봤어. 네. 그리고 이걸 넘긴 지 하루 만에 실종됐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찰은 한숨을 쉬더니 노트북을 열었어. 남편분이 사라지기 전날 누군가를 미행한 기록이 있어요. CCTV에도 찍혔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재생했어.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밤거리에서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조용히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미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나는 입을 틀어막았어. 그 남자는 강민수, 내 남편이었어. 이거 어디서 찍힌 거예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 경찰은 조용히 답했어. 호텔 근처입니다. 남편분이 어떤 남성을 따라가다가 골목에서 사라졌어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어떤 남성이요? 경찰이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멈췄어. 그리고 거기엔 정우석이 찍혀 있었어. 순간
나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우석이 남편이 미행한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 네. 남편분이 직접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경찰이 다시 파일을 열었어. 그리고 거기엔 우석이 나와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의 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낯선 남자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경찰을 쳐다봤어. 이 남자는 누구예요? 경찰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이 남자에 대해 뭔가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 남편이 사라진 게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석은 대체 뭐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어.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 경찰이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부인께서는 혹시 남편분과 마지막으로 다퉜던 기억이 있나요? 나는 머릿속이 아득해졌어. 네. 우리가 이혼 문제로 다퉜어요. 경찰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 그럼 부인께선 혹시 남편분이 원한을 가질 만한 행동을 하셨나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바람을 피웠다고, 그걸 남편이 알았다고 말해야 할까?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한 가지 더 물었어. 부인, 실은 남편분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어. 누구요? 경찰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정우석 씨입니다.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어. 우석이 남편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 우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 나는 몸이 떨렸어. 혹시 우석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우석이 남편을 없앤 걸까? 그때 경찰이 나를 빤히 보며 말했다. 부인께선 정우석 씨의 정확한 행적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 나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어.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 전화 온 사람은 남편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보낸 문자는 단 한 줄이었다. 도망쳐. 나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도망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 남편은 어디서,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 경찰들도 내 핸드폰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 이거 남편분 맞습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네, 그런데 남편 번호는 꺼져 있었을 텐데. 경찰이 급히 뭔가를 조회하기 시작했어. 그 순간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 우석을 믿지 마. 너도 위험해. 나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뭐야 이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 딩동. 경찰이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나도 식은땀이 흘렀어. 누구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어. 그런데 화면에 나온 사람은 정우석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어. 나는 숨을 삼켰어. 남편이 보낸 메시지 우석을 믿지 말라고 했어. 경찰이 나를 돌아봤어. 이분 남편분이 미행했던 분 맞죠? 나는 대답을 못하고 인터폰 화면만 뚫어지게 봤어. 우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인터폰 카메라를 빤히 바라봤어. 그리고 그가 웃었어. 그 웃음은 평소와는 달랐어. 어딘가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내가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걸.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수진아, 나왔어. 문 열어줘. 하지만 나는 문을 열 수 없었어.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으니까.